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올해 마지막 한 주를 맞이합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았던 올해 증시 전망, 상반기에 부진에다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였죠. 대체로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내년 증시를 바라보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관련해서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이 자리에 모시고 올해 증시 분석과 함께 내년 전망까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거래일도 사흘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이제 네. 오늘 끝났으니까 이제 이 거래일만 더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종료가 됩니다. 네, 시장이 좀 조용합니다. 다들 휴가를 가서 그런지. 올해 이제 마지막 주간 증시 전망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 글로벌 증시 전체로 봤을 때 어느 대륙, 어느 국가가 가장 좋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일단 미국이 생각보다 셌어요, 진짜. 미국.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도 지난주 주말 종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올 한 해 거의 43% 정도 올랐더라고요, 43%. 지수가 43% 올랐으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뭐 100% 더블 이상 나는 것들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코스피랑 코스닥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요? 거의 수익률 보면은 일단은 미국 좋았고 그 다음에 일본 좋았고 러시아도 좋았고 저기 나오는 것처럼 그 이 위에 세 개 국가가 수익률 최상위 국가들인데 그리고 뭐 한국도 보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25%, 코스피가 16%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증시 선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상반기 때가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반기 때 상승률이 전 세계 최고 1등을 기록했었으니까 지금 하반기 때는 다들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시니까 나스닥이 43%나 올라서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내년에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뭐 세 차례 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긍정과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원들이 너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다, 자꾸 진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 전망이 엇갈리는데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시기, 폭, 횟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내년도 1분기까지는 한 개 분기 정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시장에서도 계속 흐름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번 12월 FOMC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선물을 받았죠. 비둘기파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주식시장이 환호를 했고 또 연준도 생각보다 금리 인하 강도를 이전보다는 좀 더 높게 잡고 가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에 환호를 했는데 문제는 아직도 그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연준은 지금 내년도 금리 인하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도 한 3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내년 3월부터 계속 인하해서 6회 인하를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번이나 내릴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연준이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좀 엇갈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4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누구는 3번이다. 또 누구는 6번이다. 그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지만 그 한 달, 2달 정도는 이제 내년도 1, 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 들어오는 저희가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FOMC 아니면 연준위원들 발언 이런 국채금리 변화 이것들을 보고서 시장 간에도 좀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어느 정도 지수 상단은 조금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내년도 1분기까지는 좀 받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수 상단이 조금 막혀 있는 듯한 느낌 받는다. 올해는 아까 나스닥이 43%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한 게 빅테크 기업들, 뭐 매그니피센트 7개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했는데 다들 사상 최고치입니까? 그 7개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의외로 테슬라 빼고는 다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테슬라만 빼고 요즘에 뭐 분위기 보면 테슬라도 왠지 신고가를 기록할 법했지만 테슬라 주가가 올해 다른 매그니피센트 7에 비해서 생각보다 힘을 못 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실적이 좋았던 건 역시 엔비디아였나요? 그렇죠. 엔비디아 좋았고 저기 나오는 메타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저 빅테크 7 주가들 다들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테크 7의 내년 전망
종합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내년에도 올라가긴 갈 것 같은데 네. 여기가 계속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시장에 주도하는 업종들이 다들 여기에 이 7개 업종들이 다 기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 주가는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딱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저렇게 양극화된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거보다는 내년도에는 비매그니피센트 7, 비빅테크 7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중소형주 또는 업종이 전혀 다른 뭐 그쵸. 바이오 뭐 이런 예, 뭐 그렇죠. 그런 거예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똑같은 테크주인데 빅테크 7 말고 다 논 빅테크 7들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제가 뭐 실적 전망도 좋고 뭐 스토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금리가 아무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얼마든지 중간에 뭔가가 하나 재료가 하나 나오더라도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 매그니피센트 7 주가 뭐 연초 대비 연말 주가가 더 높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이 출렁거림을 견디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7개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S&P 500 중에서 S&P 493 7개 빼고 예, 나스닥 100에서 나스닥 93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 7 이외에 좋은 네.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골라야 된다. 좀 조금 어려운 주문 같은데 네,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키움증권에서는 내년 우리 증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전망 좀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주식하기에 결코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뭐 올해 뭐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25%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올해와 동일한 상승률은 보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상승 탄력 자체는 둔화가 되겠지만 상승 네. 탄력은 둔화된다. 네, 그래도 코스피 기준으로 현재 주가 레벨에서 대략 저는 10%대 초반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도 저 같은 경우는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수 상단은 대략 2,900 정도로 상정을 했고요. 네. 충분히 여름 기간을 거치면서 저 레벨의 진입 시도는 정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걸 보니까 그래도 상단을 비교적 키움증권에서 높게 봤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낮게 본 것도 많이 있네요. 저기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저 전망을 낼 때 시장의 분위기랑도 조금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대부분 증권사 나오는 전망이 10월 달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10월에. 저희가 10월 달에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좀 크게 받았었잖아요. 예. 그 분위기에 연동되어서 좀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이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올해 내내 겪어왔던 악재들,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경기 침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내성이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주가 하방 압력을 만들어낼 여지 더는 크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 가면 맞지 아래로 볼 필요는 없다. 제가 내년도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튼 그래도 올해보다는 상승률이 더 높진 않을 것이다. 네, 아까 맞죠. 그렇게 봤죠. 올해보다 한 10% 초반대. 그쵸, 네. 그러면 전체적인 뭐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보다는 실제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가 시장을 주도하느냐 더 좁히면 어떤 종목이 중요하냐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전망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숫자란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반도체랑 AI 쪽이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와 AI. 네. 그거 반도체 AI 지금 저희가 뭐 엔비디아 실적이나 마이크론 실적을 봐도 그렇고 12월 초에 발표된 11월 수출 데이터나 내년도 연간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도 올해가 연간 마이너스 7%였는데 내년도에는 평균 플러스 5%대로 올라서더라고요. 네. 수출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내년도 반도체를 포함한 IT 그냥 크게 말해 반도체 AI 이 두 개 중심으로 좀 시장을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반도체 AI가 관련주가 내년 시장을 주도하는 두 개의 쌍두마차가 될 거다. 또 하나가 이 시청자들, 우리 투자들이 관심 갖는 2차 전지 상당히 그렇죠. 조정을 겪다가 최근 좀 조금 회복은 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 판매가 증가율이 좀 둔화될 거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그쵸. 그런 부담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예상은 되고 있나요, 내년에는? 그거 같은 경우도 이미 저희가 하반기 때 2차전지주들 주가가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썼잖아요. 예.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배터리 공급 과잉이 쉽게 해소되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예. 이것도 아마도 내년도 배터리 업황은 그 상저하고 정도로 그 상적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면은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주가가 어느 정도 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면 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조금 큰 움직임은 좀 그쵸. 없을 수 있다. 내가 그런 만약에 얘기군요.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 낮춰가면서 예. 나중에 있을 수익을 향유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상반기 때 있을 출렁거림들을 이용해서 그때 이제 매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배터리 업황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좋아지니까 시장은 그거보다 1, 2개월 정도 빨리 반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굳이 시점을 집어보자면은 2분기 중순 이후부터는 그 진입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중순 이후. 네. 우리 시청자 투자자들도 뭐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네. 아니니까 내년 한 해도 좀 글로벌하게 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올해 아까 이 러시아 또 미국의 나스닥, 러시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조금 의외죠. 특이했네요. 네, 그쵸. 우크라이나 네. 전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그쵸. 예상을 했는데 올해 시장 전망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보십니까? 어느 나라가 유망하고 내년도에도 그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 쪽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 환경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는 신흥국 국가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 국가들이 지난 2년 동안 고생을 했던 거는 미국 금리 올라가고 달러와 같이 올라가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달러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신흥국 국가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가상의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는데 예. 내년도 전망을 한번 저희가 한번 간단히 보면은 예. 연준 금리 인하하고 달러와 약세로 돌아서고 이것들을 올해 내년도 신흥국 전망에 반영을 해보면은 예. 지금 신흥국 주가 레벨상이나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워낙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니까 신흥국 쪽들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아시아 쪽들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 있지 않을까. 아시아. 네, 뭐 그러면 한국도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들어가 있고 뭐 대만도. 인도 이런 겁니까? 예, 한국, 대만, 인도 이 정도 국가가 아시아 내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중국 같은 중국. 경우도 뭐 올해 워낙 주가가 안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오르긴 올라갈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주가 성과는 보여주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거기는 지금 부양책을 어떻게든 써가고 있긴 하지만 예. 그 부양책이 그 실제 실물 경제에 전달되는 그 속도나 그 강도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느려지는 것 같거든요. 이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중국 경기 방향성 자체는 위로 턴어라운드에서 가긴 가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화답을 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에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거는 별로 권장하시지 않겠네요. 네, 저는 내년까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중국 주식 시장과 홍콩 시장이 또 많이 연계가 돼 그쵸. 있잖아요. 지금 우리 홍콩 H 지수와 연계된 ELS 그 주가 연계 문제도 증권이 지금 계속 상당히 나오고 있죠. 문제인데 네, 네. 만약 시장에 이렇게 전망이 밝지 않으면 네. ELS의 이 회복이 안 되면 손실이 적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어떻게 좀 약간 비관적으로 좀 보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손실 보전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약간 불안전 판매 이슈들도 있었던 것 불안전 같아서. 판매. 예. 그리고 ELS는 뭐 제가 뭐 쉽게 전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뭐 여기서 홍콩 지수가 더 밀릴 여지는 저는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주가 조정을 받은 강도를 봐도 그 역사적으로 거의 역대급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더 이제 반등을 생각해봐야지 더 빠질 거라고 상정을 하고서 그 대응을 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더 빠지진 않더라도 더 많이 좀 올라야만 손실을 좀 회복을 할 텐데. 그렇죠. 이거는 조금 안타깝게 그렇죠. 오르지 않으면 만회가 안 그쵸. 되잖아요. 네, 그렇죠. 좀 걱정이 좀 되고요. 자, 그런 전반적인 글로벌 환경, 우리 시장 전망을 볼 때 우리 투자자들이 그러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투자 전략, 어떤 자세로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번 주는 그냥 뭐 저희가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희 뭐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주식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빨리 달려온 만큼 예. 이번 주는 조금 그냥 관망으로 지내시고 예. 내년도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주식은 충분히 해볼 만한 자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통계라든지 뭐 이런 게 지금 다가오는 게 어떤 게 중요한 게 있을까요? 뭐 이번 달에 올해 남은 기간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다음 달에 이제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나 또 1월 초에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ES JP 2024. 모건 예. 헬스케어 컨퍼런스 예. CES 2024. 예, 이거는 바이오랑 AI 쪽에 새로운 재료가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내년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매크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개별 업종 단의 이벤트들 이것도 같이 체크해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그리고 내년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